위메이드 대표 맡고 있는 장영국입니다. 카이스트는 제가 99년도에 경영공학 석사를 졸업한 제 모교입니다. 저희 윗세대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위권 대학이라는 학교들은 다 학부 중심 대학이었고, 카이스트가 거의 유일하게 이제 대학원 중심 대학, 연구 중심 대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나오시고도 다 카이스트로 대학원을 오고, 또 카이스트에 대학원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공부들 되게 열심히 해서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이 케이스가 아니고 완전히 운이 좋았는데요. 제가 우연히 이제 96년도에 우리 돌아가신 정주영이 세운 넥슨이라는 데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넥슨이 한 10명쯤 됐는데요. 카이스트 선생님들이 들으면 약간 뜨악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정주영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야, 카이스트 가면 학교 다니면서 일할 수 있어. 그래서 야, 거기 시험 봐봐 했는데, 제가 시험을 봤는데 되게 운이 좋게 붙었어요. 정말 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정말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공부 쪽으로 나가야지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운 때문에 제가 대학원에 붙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학원 붙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 학사 경고 받았고요. 학업과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 숙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숙제 못 해가서 제가 C가 2개인가 나와서 학사 경고로 시작을 했고요. 석사 1학년 1학기를.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학업을 더 마무리하자 해서 이제 카이스트 와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개인적으로 되게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극복해야지 할까에 대한 제 답은, 그래도 내가 공부는 좀 했으니까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남은 3학기 동안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김영배 교수님하고 인연이 약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도 경영학은 되게 스펙트럼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이 많았던 게 전략 분야였어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저희가 아마 한 학기에 수업 3개 정도를 들을 거예요. 근데 그 3개 숙제 때문에 밤새고 하는 건데, 3개 중에 2개가 김영배 교수님 수업이었는데, 둘 다 꼴찌를 해서 제가 이제 그 학사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김영배 교수님 연구실을 들어간다고 했더니, 선생님이 이제 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연구실 회의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연구실 한 명에 한 명이 지원하면 거부권이 없어요, 교수가. 그러니까 2명이 왔을 때는 고를 수 있지만 한 명이 지원하면 받아야 되는 게 기본이라,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삼키고 받으셨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때부터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뭔가 삶이 되게 힘든 시기인데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 내가 잘했던 게 공부니까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결국은 제가 졸업할 때 우수 논문상 받고 졸업했고, 그때 제가 가졌던 개인적인 목표가, 이제 부모님들이 졸업식에 오셨을 때 교수님이 이렇게 훌륭한 자식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교수님이 그 말을 해주셨어요. 훌륭한 자식을 주셨습니다라고 해서 되게 뿌듯했었고요. 제가 약간 스스로 창업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 회사를 키우거나 큰 회사를 경영하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당시가 이제 컴퓨터라는 게 좀 집집마다 생길 때였고, 저 대학교 1학년 때는 집집마다 컴퓨터가 없었어요. 심지어 학교를 들어왔을 때 컴퓨터를 선물로 사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되게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대학교 3학년이 되는 95년도에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인터넷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제가 학부 때도 서울대 경영학과에 컴퓨터 서클이 있어요. 거기서 있었으니까 그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로 넥슨에 들어가서, 당시 제가 경험했던 거는 컴퓨터로 돈을 벌 수 있구나, 컴퓨터로 회사를 할 수 있구나 하는 되게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김정주 사장님이신데요. 기업들이 자기네들 홈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였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대우전자 이런 데가 홈페이지 만들 때라, 이제 이런 넥슨 같은 작은 IT 벤처 기업들은 그런 홈페이지 수주, 지금은 웹 에이전시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그냥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불렀는데요. 그걸 하면, 프로젝트를 하면 1억에서 2억 정도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게임 만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제 담당이었는데, 첫 번째 그 역할은 이제
홈페이지를 기획하고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하는 한 4명 정도 되는 팀을 매니지먼트하는 게 제 팀이었는데 그 정주영이랑 하루 종일 붙어서 영업하러 다니는 게 낮에는 영업하고 밤새 기획하고 뭐 이게 이제 일이어서 그러니까 한 1년 반가량을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란 약간 천재라고는 생각했지만 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지만 그러다 보니 아무튼 우연히 저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가가 제 사수가 됐고 그것도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그리고 뭔가 제가 무언가를 작성하면 빨간 펜 갖고 와서 막 고쳐주고 했던 그런 특별한 트레이닝, 특별한 멘토링을 사실 1년 반 동안 받은 거였고 그게 얼마나 소중했고 얼마나 컸는지를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는 늘 다시 뵙기도 하고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정주영이랑 경쟁도 하고 했었거든요. 어떤 인수 대상으로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있는 데 있어서 생각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지금은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카이스트가 확실히 창업에 대한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주영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저한테 카이스트는 창업 문화가 있다. 아무튼 일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고도 했고 또 뭐냐면 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그 선배가 창업을 했는데 잘 돼. 근데 내가 보기엔 내가 저 선배보다 똑똑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 후배가 따라 창업하고, 그 다음 후배가 따라 창업하고, 이런 문화라는 거야. 왜냐면, 야, 사람은 다 지가 제일 잘났어. 그래서 카이스트는 창업 문화가 발달하고 있다라고 했고, 사실은 그건 되게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특히 또, 카이스트에 경영학과가 있었잖아요. 사실 보통 공대라고 하면, 창업이나 경영과 상관없는 어떤 과학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경영학과가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런 식의 학제 구조, 그런 식의 창업을 장려하는 학풍, 박사 꼭 해서 연구해서 논문 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창업하는 거를 당시에도 교수님들이 약간 눈 감아 주시던 그런 학풍들이 저는 카이스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 그러니까 과학기술과 산업이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순수과학이라는 게 보다는 특히 기술이라는 거는 산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시기에는 저는 카이스트 학풍은 되게 보존되고 더 배양돼야 되는 학풍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과 이제 암호화폐라는 경제가 나온 지는 몇 년이 됐지만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 관심을 끌기 시작한 거는 2017년 말 2018년 초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018년 2월에 가격이 하락할 때 다 사기네, 가짜네 하고 결론을 졌지만 당시 저는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거는 미래다. 그리고 이게 게임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판단을 하고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블록체인 게임, 전 세계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인 미르프 글로벌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가장 성공적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개 정도 게임이 있고 조만간 100개 게임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개, 10,000개 게임들을 저희 플랫폼 위에 올릴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디지털 이코노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실물 경제라고 생각했던 그거하고 다른 새로운 디지털 이코노미가 열리고 있고 이 디지털 이코노미의 플랫폼이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라 그런 비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얼마 정도 왔냐면 1%도 안 온 것 같아요.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으로는 한 1%쯤 온 것 같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디지털 이코노미 플랫폼으로 보면 1%도 안 온 거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에 플랫폼이 되냐 마냐는 싸움은 저는 3년 이내로 판가름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되게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설레임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넥슨 다니다가 카이스트를 와서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인데 카이스트를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카이스트가 공짜니까 그리고 뭐 석사들한테 10만 원씩 당시 용돈도 줬거든요. 약간 이제 그런 뭐랄까 따뜻한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도전도 하고 그러다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그게 전 되게 당연한 일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게 학교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경제적으로든 어떤 의미든. 그래서 약간 제가 다녔던 학교인 뭐,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나가 저를 따뜻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낮은 등록금과 등록금 무료로. 그래서 저는 그거 쪽 방향으로,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부에 이제 있어서는 회사의 기분은 회사의 목적게 회사가 하려는 것과 회사는 어차피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회에서 받은 따뜻함이 있거든요. 제가 힘들고 방황하고 실패했을 때 따뜻하게 안아준 사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어서 제가 앞으로 기부하는 방향은 약간 그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렇게 학생들을 포용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가 정답을 찾아가는 게 학생들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방황을 할 텐데 그 방황에 너무 이렇게 심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 왔으면 좋겠다. 만약에 학사경고 한 번 받으면 뭐 퇴학이야. 학사경고 한 번 받으면 너 등록금 물어내야 돼. 그럼 저는 카이스트 못 다녔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학사경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당시 제가 넥슨 다니면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약간 젊은이들의 방황을 좀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버퍼? 그게 뭐 1년이 될지 아니면 뭘지만 그런 식의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창업과 실용과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간의 어떤 시너지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과학기술에는 결국 산업 현장에서 쓰일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카이스트의 다른 학교하고 뚜렷이 구분되는 학풍이라 생각하는데 그것들을 더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